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제가 이제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어제죠, 어젠가 오늘인가 큰 일이 있었죠. 이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포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치 얘기는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후보로 지금 찍어지고 있는 그거 현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 양반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한번 대충 보려고요. 64년생이면 60이네. 60. 딱 60 됐죠. 환갑이네, 환갑. 미국 변호사고 일단 흑인처럼 보이는데 인도계와 흑인의 혼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근래의 영상 중에 그거 뭐죠? 이제 남성성 뭐 이런 거 얘기했죠. 실제로 그래서 최초 흑인계 아시아계 뭐 대통령 리더 여성 남성성이 이제 그 근래는 크게 필요가 없어졌죠. 이제 뭐 이렇게 뭐 이제 이거는 좀 긴 거 같긴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생애 초기에 실제로 이제 흑인이 유색 인종으로서 뭐 여러 가지 좀 힘든 시기를 거쳤었고 그렇고 뭐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제 딴 걸로 봤을 때 이거는 연합뉴스 기사긴 한데 여기 어느 정도 이제 좀 뭐랄까 좀 정리가 좀 돼 있더라고요. 일단은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미국 최초 아시아계 여성 부통령이요, 첫 흑인 여성 대통령, 자메이카 인도계 이민자의 딸, 보이지 않는 차별 딛고 미인자로 흑인 여성 검사 주부와의 최초 기록 부통령. 자, 여기서 이제 인양반에 대해서 단점이라고 하는 게 재직시 존재감 약해, 카리스마 부족도 약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뭐 찾아본 자료에서 인양반이 아이고 인양반이 지금 그 관심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경선 당시에 이제 한 20명이 있는데 중에서 이제 바이든한테 이제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관심을 끌었다고 하죠. 그렇고 뭐 실제로 이제 그 상원에 들어가서 뭐 그러고 이제 4년 만인가 이제 백악관 들어가는 기록도 세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급이지 않습니까? 이거 부통령의 지금 그러고 지금 정확한 롤을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 실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옆에서 그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거나 뭐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최종 의사결정에는 참여했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나이 많은 바이든보다 뒤에서 서포터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바이든 대통령의 모든 정책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뭐 거기서 영향을 끼친 우아한 백조의 빠르게 움직이는 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전에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정치라는 건 이렇게 막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용히.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사람들 만나면 얘기해 정치란 건 어떤 한 배를 탄 거고 그 배의 정치인은 승무원들이고 이제 승객들을 이제 안전하게 목적지로 도달시켜주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 근데 뭐 그게 이게 승무원들이 시끄러우면 동요하고 그러면은 승객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 저기 앞에 빙산이 있습니다. 저 배를 갑자기 급선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승객들이 불안하고 불편해요. 그 배를 타고 있고 싶겠습니까? 다른 배 타고 싶지. 근데 이제 국가라는 한 배를 타고 있음으로 인해 혹은 딴 배를 타지도 못하죠. 그렇게 정치인은 조용히 물어듯이 조용히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역할에 이제 최고 수장은 대통령이고 그 밑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러고 실제로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선장이 직접 운행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뭐 1등 항해사 별일 있으면 해 최종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선장들이 못 입고 이제 실제 승객들 보면서 아유 뭐 불편한 건 없으세요? 그러고 한 번씩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패리는 안 타봐서 모르는데 영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게 대통령의 역할인 거고, 실제로 배를 운행하는 건 1등 상황에서나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 지금 나온 이제 이름을 제가 요새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해리슨 맞나요? 네, 해리스, 카말라 해리스. 이 양반이 그런 걸 지금 계속 해왔던 실질적인 인물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뭐냐 다른 영상이지만 그 실제로 이 양반은 어릴 때부터 물론 이제 부유한 이제 뭐 그 부모 밑에 살았지만 대학교 때까지는 이제 정체성을 좀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 뭐 베리언가 뭐 했던 그런 정책으로 해서 그냥 흑인끼리 모이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백인하고 흑인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사도 다니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저기 유색 인종들 가면 뭐 차별을 좀 받죠. 근데 뭐 똑똑하니까 또 똑똑하니까 하물며 차별이 아니라 질투까지 받았겠죠. 그걸 이겨내고 학업 시절 끝나고 이제 대학은 이제 뭐 흑인 대학 쪽으로 가서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장 시절. 그 점이 실제로 이제 더 그 사람의 폭이 넓지 않고 뭐 트럼프 같은 경우 트럼프 패밀리 날 때부터 부자였고 뭐 그걸 이제 계속 돈 돌리던 사람이에요. 기업 운영과 국가의 운영은 전혀 틀립니다. 기업은 자기 거를 챙겨야 되는 거고 근데 국가는 또 그렇지는 또 않잖아요. 조금은 틀린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많은 게 좀 많이 바뀌었죠. 이제 뭐 이민자들, 뭐 다른 국적 사람들, 영주권 있는 사람들 뭐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렇게 함으로 그러고 이제 뭐 자국 내 기업만 보호하고 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제로 미국 뭐 그것 때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미국이 지금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시기가 그때부터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마약 문제라든지 뭐 기타 등등 자기 것만 챙기다 보니 그렇게 되죠.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어째 요번에 이제 어떻게 총알 이렇게 쏙 지나간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신이 선택을 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뭐 제가 이제 뭐 또 파악하기로는 실제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를 포기하게 된 큰 이유가 되지 않나. 실제로 저도 이제 뭐 본래 이제 자주 만나는 이제 미국 뭐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야, 저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붙으면 지금 트럼프가 솔직히 이길 것 같고 근데 저기 뭐 저 민주당 쪽에는 거기 바이든 말고 다른 뭐 대안 없냐? 뭐 둘 다 나이 너무 늙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끌고 가면은 뭐 안 좋지 않겠냐? 실제로 이제 내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나라가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페르스 부통령이 미국 대통령 그 시기 뭐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뭐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이제 남성성이 별로 필요도 없는 시기가 왔고 실제로 이제 유색 인종 실제 차별이란 게 미국에 많이 심해졌습니다. 미국은 이제 대한민국 살기가 좋지만 미국에 살기 좋은 이유가 저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저 한국 이제 미국 잠시 있을 때 그 집주인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이, 돈 있으면 한국에 살기가 좋죠 그랬더니 아유 아니라고 실제로 미국은 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큰 좀 문제가 생긴 거죠. 예전에는 이제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 사회라는 건 내가 한 만큼의 노력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였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됐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도 뭐 실제로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마약이 더 싸요. 뭐 밥 사 먹는 것보다 마약 하루치 사가지고 하루를 그냥 살아남는 게 그게 더 쌉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이라는 게 많이 퍼졌죠. 물론 이제 펜타닐이라는 싼 마약이 나오면서 뭐 그렇게 되긴 했지만 하여튼 실제로 이제 없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범죄율도 올라가는 거. 그렇게 뭐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양반이 배부르면 종론 배고픈지 모른다고. 트럼프는 항상 배부른 사람의 입장에 있었었고 배부른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고. 뭐 실제 이제 바이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이제 언론을 뭐 잠시 한 이제 뭐저 알아본 카말라 해리슨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은 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었고 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하지만 좀은 하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자기가 억지로 올라가려고 그래서 올라갔을까요? 그냥 잘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능력은 검증된 거고 실제로 부통령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인지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뭐 기회가 되면 좀 미국 친구하고 영어로도 한번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볼까 하고요. 이제 야, 한국 놈이 뭐시 그뭐 미국 대통령 당하는데 뭔 관심이 있겠냐 하는데 실제로 이때까지 이제 미국이 세계를 리딩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세계 경제, 뭐 정치 이런 거에 다 리딩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미국 정치도 우리하고 이제 전혀 상관이 없지 않다. 뭐 하물며 제가 이제 오죽했으면요. 근래 이제 정치에 마음이 안 드니까 지금 인스타에 한 100, 지금은 100만 원 아니고 한 120, 12만 정도 이제 뭐 조회되고 있는 뭐 중국하고 차라리 더 친해지면 안 돼요라는 뭐 이런 영상을 뭐 찍었더니 그것도 뭐 히트를 치고는 있는데 오죽하면 이제 국내 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고 근데 이제 큰형인 미국이 정신 차리면 다시 따라가면 되죠. 559로.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본 기사에서 그거라서 오잉? 뭐 사퇴할 거라는 거는 뭐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누가 그 대안이 된지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알아가지고 그 사실을 접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그 외에 안지가 그러니까 지금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네요. 안 되니까 뭐 저도 이제 그 공부할 시간도 없고 차츰차츰 뭐 시간 나면 계속 이제 알아보고 또 계속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돼야 되나? 뭐 제가 이제 얘기한다고 해서 되진 않겠죠. 근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때까지 제가 잠시 본 자료상으로서는 대한민국한테도 별로 손해날 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냥 쓸데없는 영상 13분이나 지나갔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뿅.